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서 온 육군상입니다. 시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현조 선생님하고 이정록 씨는 예전부터 잘 알고 이렇게 지내던 그런 선생님들 되시는데요. 향교라고 하는 데를 이제 제 주변에도 향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보면은 그냥 이렇게 지금 큰 기와집에 문은 확 닫혀 있고 낮에 햇살만 이렇게 그냥 쫙 내리쬐는 그런 어떤 적막한 곳인 줄 알았었는데, 이렇게 또 좋은 공연을 이렇게 하는 이런 행사를 참여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렇게 초대를 또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은요, 지금 파플렛에 제가 조금 이렇게 해왔는데요. 저는 어떤 특별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시를 또 여기에 또 선생님들께서 창작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여기 많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창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제 어떤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내용 상황 어떤 창작을 하는 과정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강연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개인적인 그러한 어떤 말씀이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경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큰 제목을 시의 언어, 그리고 이제 삶의 언어라고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이제 시의 언어와 삶의 언어를 제 기준에 맞춘 제 시의 언어와 제가 쓰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언어의 어떤 태생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시를 쓸 줄은 저도 생각을 전혀 못했었어요. 시가 잘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고 제가 또 전공을 한 것도 어떤 문학이나 이제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창조론적인 것과 진화론적인 걸로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우리 생물들은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 봤을 때 저는 창조론의 개념보다는 진화론적인 개념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여기에 좀 그림으로 표현된 부분이 시도 그렇고 어떤 문화예술적 부분이 모든 부분들이 어떤 진화가 시작된 것은 이렇게 집에서 우리가 아기 때 어렸을 때 엄마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그런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는데 어딜 가니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부분인데요. 저도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문화예술적인 부분에서 이때 태생적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엄마 말 듣지 않고 제 나름대로 행동을 하면서 시적인 방향 쪽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표제를 이렇게 또 삼았습니다. 이렇게 처음 테마를 보면은 시인은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어느 정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시인은 태어남의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태어나는 부분이 많더라. 그리고 이제 태어나는 부분이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과 같이 연관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 저는 대전에서도 굉장히 변두리에서 태어나서 지금 여기 홍성 여기 결성학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 풍경도
굉장히 그 시골이고 이렇게 그 넓은 들판들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제가 태어난 곳은 그 가래울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그 대전이 그 동구 끄트머리에 있는 그 마을이에요. 근데 대청호구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물이 그 집 앞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서 많이 교통도 이렇게 좀 편리해졌고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거의 하루에 한 절반쯤은 그 산그늘에 가려가지고 컴컴한 어떤 그러한 동네였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저희 그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이제 이렇게 그 생활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 농사를 짓는 부모님의 제가 굉장히 그 지금 보면은 한 3살 무렵인 것 같던데 한 3살 때부터 외가에 그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그 살았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한 3살부터 거의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이모들 손에서 이렇게 컸는데요. 그게 이제 그 농사일로 바쁘신 그 부모님들 사이에서 그렇게 그 제가 이렇게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외가가 이제 그 부소문이라고 하는 그 외가인데요. 그 부소문이라는 곳은 그 물 위에 떠 있는 그 연꽃 모양의 그 마을이라고 해서 부소문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던데 공교롭게도 지금 대청호에 그 물이 수몰이 되면서 물에 그 수몰이 된 그러한 그 지역이 그 부소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태어나고 이렇게 했던 그 가래울보다도 더 그 척박하고 그 낙후된 곳이어가지고 그곳에서 그 부모님과 떨어져서 그 어린 시절 때, 아기 때 그렇게 살면서 그때부터 그 외로움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체득이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아기 때 부모님과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 외로움이 결국은 그 상처로 남고 그 상처들의 하나하나의 그 기억들이 결국은 그 시를 쓰게 만드는 하나의 원천이 되지 않나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이 그것도 결국은 그 시인을 만들더라 이제 그거죠. 근데 시인이 그 어떤 환경적 요인을 뭐 다른 부분도 뭐 많은 그렇겠지만은 특히 이제 시 쪽의 어떤 창작 쪽에서는 환경이 훨씬 그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살던 그 외가 같은 경우에 이제 부소문이라고 했고 저희들은 그 가래울이라는 곳에 그렇게 이제 살았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해방 이후에 그 한국전쟁 그 나온 어떤 그런 어떤 이데올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팽배해져 있을 때 저희 외가 같은 경우에는 그 부소문이 마을에서 경주이 씨의 그 종가로서 그 굉장히 그쪽에서 큰 터전을 잡고 있던 그 집이었는데 그때 그 외가의 그 뒷산이 그 고리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험한 산이 있어요. 그 험한 산에 그 빨치산들이 이렇게 그 길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외할아버지하고 그 빨치산들을 좀 도왔던 것 같아요. 음식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라든지 이제 그분들한테 굉장히 진탄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하면서 동네에서 좀 굉장히 멸시도 많이 당하고 후회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그 부분들을 저는 이제 다 같이 어렸을 때 같이 보면서 이렇게 그 핍박을 받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이렇게 자랐던 그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들 집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가래울이라는 곳이 가래울에서 그 옥천이라고 하는 그 충청북도 옥천이라는 곳이 별로 멀리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지금 수용차로 가면 약 한 3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그런 가까운 거리인데 이제 이 시대적인 그 환경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때 그 외가에서 이제 그 빨치산 도왔다는 거로 인해서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저희 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육시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반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 부인이 누구이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박정희 대통령 그 영부인인 유경수 여사가
저희 집안에 속하시는 분이고 그래가지고 이 대립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 외가와 저희 집의 친가와의 대립이 약간 사상적 대립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느 한쪽 편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어떤 눈치만 굉장히 이렇게 좀 살피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것 같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거기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겉도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쓰는 이제 시의 언어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방언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이제 우슬필담이 이제 2018년도인가 이제 그때 발간한 그때 시집인데 이제 우슬필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방언을 사용을 하면서 쓴 시들이고 이제 어떤 방언의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온 상황들이 어떤 이제 대청호라는 공사 대청호가 1980년 12월에 완공이 이렇게 됐는데요. 대청호 공사가 이제 완공이 되면서 이제 수몰이 저희 집 앞까지도 마을 주민들까지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었고 그리고 한 수백 년씩 이어져 내려온 뭐 집이라든지 삶의 터전들이죠. 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무덤 같은 거는 파멸을 했고 막 이래저래 뿔뿔이 이제 흩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대청호 공사를 하면서 바로 이제 저희들 동네 앞에서 여러 곳에서 온 인부들이 생활을 위해서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 경상도, 전라도 막 그런 쪽에서 이제 유입된 인력들이 거기서 생활도 하고 이제 뭐 결혼도 하면서 터전을 잡고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방언을 제가 또 자라면서 중학교 이후에 자라면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전라도와 가까이는 뭐 대전이 전라도하고 저 가까이에 있으니까 전라도 언어와 또 이제 그쪽 김천 그쪽 상주 이제 이쪽 분들하고도 같이 많이 오으니까 이제 그쪽이 언어가 섞여가지고 개인 방언적인 언어들이 많이 완전 또 충청도 방언이라고도 할 수 없는 개인 방언이 이렇게 나타나게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좀 더 성장을 하면서 저희 동네에서 어머님도 그랬고 저희 아버님도 그랬고 아예 터부시 됐던 지역이 청계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괴족산 중턱에 있는 청계동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거기가 이제 한국전쟁 당시에 평안도 사람들이 집단 이주를 했던 그러한 이주민들 마을인데 거기서는 평안도 지역에 있는 분들만 모여서 한 20여 호 정도 되는 그런 가구들이 모여서 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예 거기는 들어가지 못하게 산속인데 거기를 못 가게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 막고 그랬던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거기를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를 그렇게 이제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저희 또래들이었던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그 마을에도 이제 같이 가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을에 청계동이라고 하는 마을을 이제 이렇게 같이 체험을 하면서 시인지 뭐인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쓰게 된 것이 주변 선배들이 이게 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청계동이라는 시부터 이제 이렇게 쓰게 된 그러한 동기가 됐던 건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저도 이제 문학이라는 것은 이제 시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문학이라는 어떤 시에 대한 궁금증과 또 이제 갈망과 이제 그렇게 생겼는데 시라고 제가 접한 것이 학교 다닐 때에는 시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의 시들만 시인 줄 알았어요. 일반 더 이상 쓰지 않는 그 내용이고 처음에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것들이 그것만 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그 시를 쓴다라는 건 상상도 못했었고요. 그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주변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시를 쓰는 그 같은 그 선배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 시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진짜 이제 그때부터 좀 시를 쓰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이제 진학을 하고 대학 진학을 할 때 이제 어머님하고 제 어머님이 그쪽 조금 강단이 좀 굉장히 세가지고 굉장히 제가 좀 힘들게 저희 집안 식구들도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을 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어렸을 때였던 그런 기억들인데 어머님은 씻으면 굶어준다고 그래가지고 단박에 거절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학교를 안 가고 대학을 안 가고 그냥 한 2년 정도 이렇게 쉬었는데 예, 거기에서 어머님이 쉬고 있는 날 그래도 우리 집 종손이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예, 이제 지금 현재는 대전 성모병원에서 내신경 센터에서 이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을 거기에서 일을 들어가서 했을 때 예, 그때도 이제 어머님은 못 믿어가지고 이제 시를 쓰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굶어 죽는다기보다는 어머님 친정의 외가의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곡되고 어떤 역사적인 편향된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을 너무 잘 알고 계셨었고 그리고 그 부분이 멸문지족을 당하는구나를 알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벌어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좀 쓰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다 시 활동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또 혼인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집사람도 뭐 야간 나이트 근무를 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애들을 제가 또 이렇게 맡아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막 할 때도 있었었는데 제가 학교를 이제 국문과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정교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다녔었어요. 동인 활동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시에 대한 부분을 시를 잘 쓰고 싶다기보다는 시를 있는 대로의 어떤 정직한 표현을 하는 부분을 배우고 싶더라고요. 시를 잘 쓴다기보다 좀 내가 쓰려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은 선배들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애기들 데리고 어느 때는 이제 합평회가 있고 그러면은 저희가 애기들이 그때만 해도 연년생인데 아들하고 딸 연년생인데 걔들을 데리고 합평회에 나가서 같이 술 먹고 저녁 먹고 뭐 노래방 가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키웠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애들은 노래방 가서 자고 걔들은 노래도 하고 애들은 그래서 거의 아기 때에는 5살 이때 무렵에는 거의 주식이 지금 생각하면은 웃기는 얘기인데 주식이 거의 안주였었고 잠자리는 거의 노래방이었었다는 그런 얘기도 가끔 우스갯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 잘 하고 싶은 어떤 쓰고 싶은 열망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선배들 그리고 이제 잘 쓰는 분들 이렇게 좀 시를 잘 쓴다는 분들을 그때 많이 만났죠. 많이 만난 부분인데 지금 저기 앉아 있는 이종록 시인을 그때 처음 만났어요. 그때 이종록 시인을 그때 만나가지고 그때 이종록 시인은 그때 80년대 후반 90년대 이때 최고 전성기를 누릴 때였었거든요. 그때. 아 지금이 전성기 아니야? 그때 진짜 이종록 하면은 이종록 보려고
시인들이 막 그냥 같이 대전 지역에 있는 시인들이 이렇게 모이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종록이라는 시인을 처음 만나면서 진짜 좋았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 그래가지고 진짜 이종록 같이만 쓰면 얼마나 좋겠냐 해가지고 진짜 이종록을 찾아와가지고 천안까지 갔다 와. 천안까지 수시로 갔어요. 천안까지 학교 앞에 그 학교 앞에 교문 앞에 식당 잡아놓고 식당 잡아놓고 학생들한테 자습시켜놓고 저랑 나와서 술 마시고 또 들어가고 종례까지 할 때까지 이제 그런 적이 있었고 하여튼 굉장히 이종록이 저한테 많은 영향을 주었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이 온 저 세종에 사는 저 친구인데 저 친구는 글은 쓰진 않지만은 저 친구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 스승에 속하는 그런 친구죠. 그리고 진짜 제 스승은 사실은 제가 문학이라는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한 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저는 거기에 물어보고 싶은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시는 분들은 여기 많이 아시겠지만은 서울출판사 대표로는 이무기 문학평론가라고 계셔요. 그분이랑 지금 거의 한 37년 정도 이렇게 만나 뵙고 있는데 사실 그분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많은 공부도 했고 전화로 멀리 있으니까 자주 만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전화로 거의 한 2시간씩 통화를 하면서 문학을 알고 그리고 이제 시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시인의 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때 많이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라든지 문학을 그냥 인기라든지 어떤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진짜 어떤 속에 있는 내재된 이야기를 우리 독자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게 참 좋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그때 이제 많이 깨우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병원에 들어가면서 저희 방언 부분에서도 이제 충청도 방언이 대전 지역이라는 데가 이쪽 전라북도 무주라든지 진안, 장수 그리고 이쪽 금산 이쪽에 대전 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어떤 병원에 환자분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어떤 증상이라든지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체험을 많이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사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이제 듣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났던 것들이 그게 글을 쓰고 시를 창작을 할 때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갈망을 하니까 하여튼 외면은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 선후배 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도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첫 시집을 이렇게 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렇게 내게 되면서 이제 여러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이제 선배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됐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어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뜻하지도 않은 어떤 문학상까지 이렇게 이제 받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이렇게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한 이제 문학상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을 받으면서 제가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해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문학상을 받고 하면서 사실은 제 어떤 문학적 인생에 있어서는 솔직히 망했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갖고 있어요. 이제 문학상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저랑 같이 친분을 나눴던 그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어요. 등을 돌리고 어떤 적이 되고 그렇게 이제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무엇이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힘든
그러한 그 상황이 이렇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어머님도 그 당시에 이제 19년 이 당시 그 문학상을 5월에 우리 어머님은 이제 5월에 돌아가시고 문학상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에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부모상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 어머님 생각하면 먹먹한데 10월이고 그러면 상중이거든요.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러한 그 시기와 질투와 막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그 창작을 해 나가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집으로는 이렇게 등단하고 거의 한 20년 만에 첫 시집을 절창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많이 또 배우게 되고 느끼게 되고 또 나이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개라는 또 시집을 이렇게 내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우슬필담이라고 하는 또 이제 시집을 이렇게 내면서 사실은 이제 우슬필담을 가지고 이제 오장환 문학상을 이제 수상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그 좋은 계기가 이제 됐던 부분이었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역시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 떠나고 그렇게 하면서 대전 지역에서 있으면서 이제 혼자 생활하는 그 생활들이 굉장히 그 깊어지고 늘어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더 제 사람들이 이제 외롭고 깊고 좀 허무하고 막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또 이제 어머님 또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제 또 고민들과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번에 그 네 번째 이제 시집이 또 지금 다음 달 7월 한 말쯤에 출간하려고 지금 원고가 넘어가 있습니다. 원고가 넘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제가 외롭고 힘들었던 기간에 쓴 시들이어가지고 책도 이렇게 많이 갈 것인데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오게 되면은 사랑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저는 제가 이제 좀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네 번째 시집을 내는데 여우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여우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우라고 나오는데 그 시를 제가 좀 준비를 몇 번 해오려고 이렇게 말씀을 지난번에 관계자분하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또 잘 안 돼가지고 오늘 대표 표제시로 있는 여우라는 시를 낭송을 해드리겠는데 우리 제가 낭송은 잘 못해가지고 우리 민 선생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새겼어? 어느새 그 사이에 서로 네, 마스크 벗고 자료 만들다가 갑자기 사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강의 잘 들었고요. 또 이렇게 만회 문학 축전을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1년에 몇 번 조퇴 안 하는데 오늘 수업 마치자마자 조퇴하고 빨리 왔습니다. 쓸데없는 군말이었습니다. 여우 육근상 정월은 여우 출몰 잦은 달이라서 깊게 가라앉아 있다. 저녁 참지 못한 대숲이 꼬리 흔들며 언덕 넘어가자 컹컹 개 짖는 소리 담장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런 날 새벽에는 여우가 마당 한 바퀴 돌고 털갈이 하듯 몸털어 장독대에 모여들기 시작하지. 배가 나와 걱정인 장독은 옹기종기 숨만 쉬고 있었는지 몰라. 여우는 골똘하게 새벽 기다리다 고염나무 가지에도 신발 가지런한 뱃돌에도
고리짝 우두커니 서 있는 대청까지 들어와 바람을 토굴처럼 열어 세상 엿보고 있다. 나는 칼바람 몰아치는 정월이면 문풍지 우는 소리 견디지 못해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럴 때면 화진포에서 왔다는 노파가 간자미회 버무려주는 집에서 며칠이고 묵다가 돌아오곤 하였다. 소나무가 한쪽 팔 잃고 먼 산 바라보는 것은 밤새 여우가 길 내어 올라간 북방 그리워하는 것. 나는 북방산해인 듯 여우 지나간 길 한참 바라보다 새벽밥 툭툭 털고 일어나 마당 나서면 흰털 보송보송한 여우가 뽀드득 뽀드득 소리내어 따라왔다. 오늘처럼 솜눈이 푹푹 날리는 날이면 나는 어디를 급히 다녀와야 할 사람처럼 고용나무 아래에서 여린 가지 바람 타는 소리로 꼬리만 남은 강변길 우두커니 바라본다. 대숙도 따라 나서고 싶은지 여우 지나간 길 흰 그림자 내어 굽어보고 있다. 잘했네. 아니 언제 아니 갑자기 하겠다니까. 잘했어. 사과해. 양성도 굉장히 잘해주고 고맙습니다. 일단. 예,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